모두 안녕. 페레로 로셔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보기로 했지만 크기는 엄청날 거예요. 먼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겉에는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이 있고, 그런 다음 바삭한 층 초콜릿 페이스트와 헤이즐넛. 알겠어요. 먼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볼까요? 밀크 초콜릿, 많은 설탕, 코코아 가루 2상자, 버터 2상자, 각각 5kg. 이마트에는 더 이상 살 게 없네요. 계산대로 가요. 영수증은 $190가 나왔어요. 또 주문으로 뻥튀기 한 봉지, 땅콩 10kg, 헤이즐넛 한 봉지를 샀어요. 주문 비용은 $136가 들었네요. 이 커다란 철 솥을 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편의를 위해 패스너를 구부리고 핸들을 제거해요. 솥을 뒤집어 비닐랩으로 감싸주세요. 바삭한 층을 만들기 위해 뻥튀기를 쓸 거예요. 최대한 바삭하게 접착해서 카라멜을 만들어 볼게요. 옥수수 시럽 반 캔을 냄비에 넣어요. 설탕 6kg. 냄비를 렌즈 위에 올려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6도에 도달했네요. 뻥튀기를 붓고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그대로 틀 위에 붓고 솥 전체를 덮으려고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어요. 캐러멜은 매우 빨리 식고 부서지고 모양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솥을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모든 것을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아크릴 방구를 주문했어요. 포장을 뜯어서 꺼내요. 제 생각에 이것은 완벽해요. 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름 스프레이를 틀 내벽에 뿌려요. 이번에는 마시멜로를 사용해서 뻥튀기 쌀을 붙일 거예요. 그릇에 마시멜로 2팩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잘 녹았어요. 결과는 끈적끈적한 크림이 됐어요. 그 위에 뻥튀기 쌀을 부어요. 모든 것을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점성이 있는 덩어리가 됐네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시멜로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갑에 오일을 뿌려요. 마시멜로를 방구에 넣고 모양에 따라 펴발라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요. 내벽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요. 다 됐네요. 다음 단계는 내부의 초콜릿 페이스트예요. 버터 2상자를 꺼내서 두 덩어리를 냄비에 넣어요. 렌즈 위에 올려 녹여요. 다 됐어요. 연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전 영상에 썼던 연유를 갖고 왔어요. 땅콩과 코코아가 필요해요. 블렌더 보울을 저울 위에 놓아요. 땅콩 300g을 넣어요. 코코아 2테이블스푼, 연유캔 2개를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 200g. 뚜껑을 닫아요. 콤바인에 설치하고 갈아주세요. 모두 균질한 덩어리로 갈아주세요. 이 페이스트의 농도는 누텔라처럼 꽤 촘촘하네요. 주걱을 사용해서 페이스트를 방구로 옮겨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6시간이 지났을 때 연유, 버터, 견과류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틀이 절반도 채 안 채워졌어요. 이 모든 자재를 다시 구매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파스타를 만들어보죠. 이제 틀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8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페이스트 층이 완성! 다음 층은 너트 자체예요. 거대한 헤이즐넛 반쪽을 만들어야 해요. 이 너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직 헤이즐넛은 날 것이고 향이 전혀 없어요. 향을 내려면 베이킹 시트 2개에 붓고 오븐에 밀어 넣으세요. 20분 동안 구우면 자체 향이 생길 거예요. 견과류를 하나로 묶기 위해 캐러멜을 요리할 거예요. 구성은 똑같아요. 옥수수 시럽, 설탕 1봉지, 물, 렌즈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145도에 도달하면 구운 견과류를 꺼내 냄비에 부어요. 카라멜과 잘 섞어주세요. 반구 모양의 그릇에 담아요. 끝! 캐러멜이 굳으면 그릇을 벗겨요. 양피지를 찢어주세요. 거대한 너트의 완벽한 절반이네요. 정확히 2개. 초콜릿 페이스트 중앙에 너트를 넣어주세요. 페이스트 층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주걱으로 페이스트를 펴주세요. 지금 초콜릿은 매우 부드러워서 틀에서 꺼내면 쉽게 부서질 거예요. 틀들을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거기에서 식으며 굳을 거예요. 초콜릿은 이틀 후에야 완전히 식었어요. 꺼내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해요. 먼저 포장지. 이 금색 포장지를 샀어요. 오리지널처럼 손으로 구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곧게 펴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이런 금색 포장지를 연결해주세요. 총 6장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로 거대하게 만들어요. 완성! 두 번째 단계, 겉표면을 위해서는 너트를 갈아줘야 돼요. 간단해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중간 크기가 될 때까지요. 다른 그릇에 부어요. 세 번째 준비 단계, 초콜릿 바를 가져다가 까서 깨트려주세요. 초콜릿으로 그릇 전체를 채워요. 중탕식으로 녹여요. 양이 줄어드네요. 좀 더 녹여요. 끝! 핫초콜릿 한 그릇이네요. 마지막으로 반쪽 2개를 서로 붙일 수 있도록 초콜릿 페이스트를 조금 더 만들어요. 남은 것은 비닐랩으로 테이블을 잘 감싸는 것 뿐이네요. 마지막으로 냉동시킨 반구를 가져와요. 튀어나온 뻥튀기를 제거해주세요. 틀을 뒤집어요. 반은 됐고 이제 다른 반쪽이요.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위에 초콜릿 한 층을 발라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자에서 초콜릿을 직접 붓고 주걱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제 으깬 견과류를 초콜릿 전체에 달라붙게 위에 뿌려주세요. 그 위에 또 초콜릿층을 발라요. 직접 주걱으로 견과류와 섞어 원본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다 됐어요. 완벽해요. 나머지 절반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초콜릿이 굳자마자 비닐랩을 자르고 절반을 보드 위에 뒤집어 놔요. 랩을 벗겨요. 초콜릿 페이스트를 발라서 서로 붙여주세요. 두 번째 방구를 위로 올렸어요. 거의 완성이에요. 오리지널 작은 버전과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포장해보죠. 호일이 아니라 종이라서 그런지 매끄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티커예요. 마침내 4일간의 노력 끝에 100kg에 달하는 거대한 페레로 로셔 초콜릿이 완성!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모든 추가 구매를 고려하면 약 $940가 나왔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모두 안녕. 아마 모두들 킨더 우유 슬라이스 바를 아실 거예요. 오늘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만들어 보기로 했죠. 먼저 까서 살펴봐요. 어떤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봐보자고요. 초콜릿 비스킷 2개와 크림 덩어리가 보이네요. 물론 아주 맛있어요. 하지만 크림은 약간 화학 조미료네요. 자, 마켓으로 가서 2번에 걸쳐 장을 보기로 했어요. 오늘이 첫 번째예요. 거대한 비스킷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를 구입할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달걀이에요. 무려 840개. 다음은 설탕 30kg 정도가 필요해요. 코코아 가루 11kg, 베이킹 파우더 2kg, 밀가루 25kg, 식용유 13L. 이제 계산대로 가요. 첫 장 본 비용은 $245네요. 거대한 오븐에서 비스킷을 요리할 거예요. 예열을 하려면 지금 켜야 돼요. 계란이 든 상자를 열고 모든 계란을 꺼내 테이블의 아래쪽 층에 쌓아요. 한 비스킷마다 420개의 계란이 필요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용기 하나, 더 큰 용기 하나를 놓아요. 이제 계란을 꺼내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요. 모든 계란을 분리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다 됐어요. 잠시 흰자는 다른 곳에 놔둬요. 설탕을 가져와서 까서 노른자 위에 15kg을 부어요. 이제 믹서를 사용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색깔이 전부 밝게 될 때까지요. 이제 6리터의 식용유를 가져와서 까요. 부어주세요. 기름이 적으면 비스킷의 모양이 잘 유지되지 않아요. 다시 잘 섞으세요. 다음 단계, 코코아 5.5kg이 필요해요.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섞어요. 다 섞는데 20분. 다 섞고 나니 아주 걸쭉한 반죽이 되었네요. 이제 6.5리터의 끓는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야 해요. 그리고 반죽이 묽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끝. 이제 밀가루가 필요해요. 먼저 처음 5kg을 부어요. 섞어주세요. 다음 7.5kg 더 부어요.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 1kg를 더 추가해요. 자, 균질한 반죽이 됐네요. 냄비가 꽉 찼어요. 그래서 대야를 가져다가 반죽의 절반을 옮겨 부어요. 흰자를 가져와요. 다른 냄비에 일부를 부어요. 그리고 나서 믹서로 저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가 않네요. 분명히 이런 많은 양의 달걀 흰자를 이렇게 큰 믹서로 거품을 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쳐주는 이러한 믹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각 믹서에 약간의 흰자를 부어요. 전원을 켜요. 이제야 잘 되어가네요. 약 5분 후에 거품이 보여요. 이제 설탕을 넣을 차례. 2분 정도 더 쳐주고 휘핑한 흰자를 초콜릿 반죽에 모두 부어요. 이제 흰자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걱으로 조심스럽게 섞어주세요. 다시 또 흰자를 휘핑해요. 그리고 반죽에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푹신한 반죽이 되어야 돼요. 다른 대야에 있는 절반도 똑같이 해줘요. 비스킷 반죽이 준비 완료. 근데 어디에다가 구워야 될까요? 워크숍의 지인이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도안이 컴퓨터에 입력됐어요. 이제 거대한 기계의 레이저가 필요한 판금 조각을 잘라내요. 기계에서 공작물을 꺼내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구부려야 할 부분을 자르고 상자 모양이 될 때까지 가장자리를 구부려주세요. 모든 모서리를 용접해요. 자, 바로 이 거대한 베이킹 틀이 완성. 오일을 붓고 브러쉬로 펴 발라주세요. 양피지를 가져다가 베이킹 틀에 깔아요. 오일 덕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틀 전체를 덮어주세요. 완성! 이제 반죽을 부어요. 반죽의 수평을 맞추세요. 끝! 베이킹 틀을 옮겨 오븐 안에 넣어요. 깊숙이 밀어넣고 이 모든 것을 180도 온도에서 4시간 동안 구웠어요. 그 후 오븐을 꺼요. 그리고 비스킷이 양조되고 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침까지 그대로 둬요. 다음날 아침 꺼내보죠. 살짝 올라오고 완전히 익었네요. 이제 비스킷의 부드러운 부분이 맨 위에 오도록 꺼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죠? 합판을 위에 놔요. 측면에는 2개의 보드를 놔요. 클램프로 매우 단단히 고정을 해요. 이제 틀을 치우고 테이블 위에 또 다른 합판을 놔요.
그 위에는 4개의 벽돌을 올리고요. 그리고 틀을 뒤집어서 올려요. 클램프를 제거하고 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요. 그 결과 정말 먹음직스러운 비스킷이네요. 무게가 무려 50kg이에요. 이걸 준비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옮겨요. 똑같은 비스킷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오븐으로 밀어 넣어요. 문을 닫고 다음날 아침 또 다른 비스킷을 꺼내요. 첫 번째 것만큼 먹음직스럽네요. 크림을 위한 원료를 사러 마켓에 갈 시간이네요. 가장 먼저 살 것은 많은 양의 연유예요. (2리터짜리) 우유팩 6팩. 어마어마한 양의 코티지 치즈 80kg. 우무가 필요해요. 200팩. 바닐라 설탕 2kg. 5리터짜리 물 3개. 계산대로 가요. 모든 걸 봉지에 담아요. 두 번째 장비용은 $506가 나왔어요. 구매한 코티지 치즈를 테이블 위에 올려요. 상자도 까주고요. 코티지 치즈는 80kg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든 분쇄해야 돼요. 빨리 해보죠. 잘 사용하지 않은 컴바인을 가져와봐요. 컴바인의 전면 덮개를 열고 그 위에 고기 분쇄 그물과 접시를 조립해요. 다른 뚜껑을 열고는 블렌더를 조립해요. 코티지 치즈 한 팩을 가져다가 까서 일부를 믹서기에 붓고 나머지는 고기 분쇄기에 부어요. 믹서기를 닫아요. 냄비를 밑에 놓고 컴바인을 켜요. 코티지 치즈가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는 동안 믹서기는 스스로 다 갈았네요. 주기적으로 분쇄된 치즈를 냄비로 옮겨주세요. 그 많던 코티지 치즈를 3명이서 모두 갈아냈어요. 3시간 후 거대한 두부 덩어리가 됐어요. 빈 대야를 가져다가 절반을 퍼옮겨요. 바닐라 설탕을 열어서 부어요. 이제 연유가 필요해요. 병을 열고 연유를 코티지 치즈에 부어요. 너무 많이 구입해서 대부분이 남았어요. 이제 동일한 믹서를 사용해서 두부 덩어리와 연유를 하나로 결합해주세요. 결과 매우 크림 같은 덩어리가 됐어요. 물 3통을 가져와요. 냄비도요. 물을 까서 부어주세요. 이제 우물을 가져와 까서 200개의 봉지를 모두 물에 부어요. 우물을 섞어서 30분간 담가두세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대형 호일롤의 일부를 잘라서 바닥 케이크 주위를 둘러감아요. 테이프로 모두 고정해요. 더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동일한 테이프를 사용해서 보드를 고정해서 붙일 거예요. 그 결과 크림을 퍼지지 않게 붓기 위한 틀이 완성! 물과 우물을 넣은 냄비를 2분간 끓인 후 뜨거운 우유를 부어주세요.
잘 섞어요. 이 액체는 코티지 덩어리를 굳게 만들고 위에 얹을 비스켓의 무게를 잘 견뎌요. 한 그릇에 절반을 붓고 섞어주세요. 자, 두 번째도요. 붓기 전에 빠르게 비스킷으로 옮겨요. 고르게 펴고 밤새 식혀주세요. 다음날 아침 크림이 굳어버렸어요. 포일트를 제거해요. 끝내 아주 두꺼운 크림층이 완성. 마지막 하이라이트네요. 남은 것은 두 번째 스펀지 케이크를 크림 위에 얹는 것뿐이죠. 완성! 드디어 킨더 밀크 슬라이스를 만들었어요. 장장 6일 동안 만들었네요. 구입한 원료 무게를 계산해본 결과 우리가 만든 거대한 디저트의 무게는 무려 210kg이고 가격은 $766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우리는 이 킨더밀크 초콜릿 조각을 친척들에게 나눠 줄 거예요. 안에 스펀지 케이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세요. 스펀지 케이크 위에 크림을 바르고 두 번째 케이크로 덮어서